자, 여러분, 스마트폰부터 스마트 스피커까지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이 디지털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법, 그러니까 일종의 운용체제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법들이 스마트폰은커녕 인터넷이 겨우 시작되던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완전 옛날 법인 거죠. 과연 이 낡아빠진 지도를 가지고 지금 이 새로운 디지털 대륙을 제대로 항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청사진을 한번 쫙 펼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진 디지털 현실인지 한번 느껴보고요. 바로 그 때문에 낡은 법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목격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아주 멋진 청사진을 들여다본 뒤에 앞으로 규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미래까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융합된 디지털 현실입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기기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로 뒤섞여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을 떠올려보면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 스피커한테 오늘 날씨 어때? 하고 물어보면 갑자기 조명이 스르르 켜지고 보안 카메라는 꺼지죠. 집을 나서서는 앱 하나로 친구랑 메시지도 하고 커피값도 내고 택시까지 부릅니다. 회사에 가면 AI 비서가 알아서 오늘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쫙 뽑아주고요. 이게 도시 전체로 확대되면 신호등부터 빌딩까지 알아서 척척 움직이는 스마트 시티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더 이상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세상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뉴노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 모든 걸 통제하는 법이 이런 세상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최신형 전기차를 가지고 마차 시대의 교통법규를 들이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당연히 여기서부터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낡은 법의 충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기술과 규제 사이의 부정합성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서로 사이즈가 전혀 안 맞는 옷을 억지로 껴입은 듯한 그런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옛날 법이 세상을 얼마나 단순하게 나눠놨는지 딱 보입니다. 왼쪽은 뭐냐면 물리적인 통신망, 그러니까 도로를 까는 사업자를 위한 법이고요. 오른쪽은 그 도로 위에서 어떤 차가 다니고 뭘 실어 나를지, 즉 서비스와 컨텐츠에 대한 법입니다. 도로와 자동차, 아주 명확하게 칸막이를 쳐놨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통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규제 중첩. 예를 들어 넷플릭스요. 이게 방송인가요? 통신인가요? 방송법으로는 방송 같고 통신법으로는 통신 같으니까 양쪽에서 서로 자기네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규제 공백입니다. 만약 메타버스에서 내 아바타가 입을 옷을 가상자산으로 샀는데 사기를 당했다. 그럼 누구한테 가서 보호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 이걸 다루는 법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법이 없는 무법지대가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 현재 상황은 법이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디지털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현행 분절적 규제 체계는 중첩 규제와 규제 공백을 낳으며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시스템 자체가 고장났으니 더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수십 년간의 땜질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995년에 사업자를 두 종류로 나눴다가 97년에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세 번째 종류를 만들고 지금은 또다시 두 종류로 합쳤어요. 근데 이 모든 변화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자체 통신 설비, 즉 하드웨어를 가졌냐 안 가졌냐, 이 낡은 기준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질 못했어요. 이건 근본적인 재설계가 아니라 그냥 구멍 난 것만 겨우겨우 막아온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거죠. 자, 이제 문제 진단은 이쯤 하고요. 희망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파트, 다시 쓰기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합니다. 바로 산업이라는 낡은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그 서비스가 진짜로 하는 기능이 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더 이상 너는 통신 서비스, 너는 방송 서비스,
이런 이름표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죠.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통신 기능을 할 때랑 친구에게 돈을 보내는 금융 기능을 할 때는 당연히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비스의 이름이 아니라 그 서비스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즉 기능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생각의 대전환입니다. 이 새로운 청사진은 아주 튼튼한 4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운동장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도록 만드는 시장 규제. 둘째, 선수와 관객 모두를 보호하는 이용자 권익. 셋째, 개인정보라는 소중한 자원을 안전하게 쓰면서도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한 규칙이 필요한 분야들을 위한 특수 규제입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새로운 디지털 세상의 뼈대가 되는 거죠. 이 4개의 기둥이 딱 합쳐지면 드디어 낡은 법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살아가는 이 디지털 세상에 꼭 맞는 통합적인 법체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미래에 메타버스를 넘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신기술이 나와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운영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규제의 미래. 이렇게 잘 짜인 법의 틀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더 똑똑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새로운 철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법조항 몇 개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관점의 전환,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위험 기반 접근법입니다. 예전에는 너는 방송, 너는 통신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기술이나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지? 이걸 먼저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면 규제를 강하게 하고 별다른 위험이 없으면 자유롭게 혁신하도록 놔두는 거죠.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하나 간섭하는 게 아니라 결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가 안전한가, 시장은 공정하게 돌아가나, 이런 최종 결과에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규제의 족쇄는 풀어주면서도 정말 지켜야 할 가치는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이 바로 사이버 보건력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벽을 높게 쌓여서 공격을 막는 방어 능력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성벽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빨리 정신을 차리고 대응, 무너진 곳을 고치고 복구, 심지어 이번 경험을 통해 더 튼튼한 성벽을 쌓는 교훈까지 얻는 적응 능력,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완벽한 방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하거든요.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종의 상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사고가 터졌을 때 얼마나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오느냐, 즉 회복 탄력성이 예방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해졌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자세일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디지털 세상과 현실 세상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지금, 혁신의 엔진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법, 그런 법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건 단지 법률가나 정부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인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